안녕하세요. 연구TV의 주디 원희입니다. 오늘 여기 대바람부터 왜 모인 거야? 오늘 또 오랜만에 보는 게스트가 있거든요. 게스트? 근데 보통 게스트분이 아니야. 맞아요. 어마무시한 초특급 게스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바로 모셔볼까요? 좋아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3년 전에 연구TV 출연했었던 명수경입니다. 와! 3년 전에 전교 1등의 고민편으로 맞아. 나오셨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진짜 깜짝 놀란 게 보통 게스트분이 몇 년 후에 이렇게 또 나오시는 맞아.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 너무 신기해. 그래서 저도 너무 신기했는데 또 엄청 좋은 소식을 들고 오셨다고 해서 맞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때 중3 때 나왔었는데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지금 대학에 와가지고 네. 왔어요. 혹시 어떤 대학교? 경희대학교 의예과 이성학번에서 재학 중입니다. 멋있다! 근데 보통 중학교 때 잘했던 분들이 고등학교까지 잘하는 경우는 되게 많더라고요. 3년 전에 연구TV 출연하셨잖아요. 그때 나가고 나서 반응이 어땠어요? 친구들도 많이 놀라고 막 댓글도 달아주기도 했고 가족들 추석 때, 설날 때 모여서 같이 TV를 영상 보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국룰인 게 맞아. 나도 명절 때 자꾸 그걸 트셔. 그래서 난 방으로 이제 들어가고 혼자 있고 싶어져.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3년 만에 진짜 말 그대로 금이 환영을 하셔가지고 경희대 의예과를 가셨는데 또 무려 일반고에서 내신으로 수시로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 어마어마한 그 과정을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수시로인 저희와 함께 어떠한 또 스펙과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함께 지금 들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링!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도 계속 전교 1등이셨어요? 네. 와, 그러면은 5학기 연속으로 전교 1등 하신 거예요? 네. 와, 그럼 중학교 때부터 쭉 전교 1등 하신 거잖아. 네. 와! 진짜 미쳤다. 그러면 혹시 학교를 입학할 때 성적이 어떻게 되셨어요? 3학년 1학기 때까지 해서 내신이 총 1.03이었어요. 와! 근데 진짜 이 정도는 해야 의대 가거든, 수시로. 근데 원래 그때 3년 전에 출연했을 때는 간호학과였잖아요, 희망학과가. 근데 어쩌다가 의예과로 바뀌게 되신 거예요? 사실 중3 때까지는 되게 막연하게 간호학과를 가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고1 돼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도 많아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족 중에 아프신 분이 생겨서 집안에 의사 한 명쯤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돼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계기도 너무 멋있다. 집안에 의사하면 좋죠. 저희 집은 없지만. 그럼 내신 준비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저는 학기 중에 내신이랑 수능이랑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했었는데 내신 기간 아닐 때는 다 수능을 했었고 내신 기간일 때는 정말 내신만 집중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사실 내신이랑 수능 병행하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고3 때는 하루 동안 이게 어떤 루틴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아침잠이 좀 많은 편이라 최대한 늦게 일어나서 8시에 일어나가지고 네네네. 왜? 아니, 계속하세요. 최소한의 사람답게 하고 갈 준비만 해서 8시 반에 학교 도착하면 네. 수업 시작할 때까지 아침 자습을 하고 수업 듣고 틈틈이 쉬는 시간에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었고 그러고 끝나면 학원을 가서 10시까지 학원에 있다가 시험 기간 아닐 때는 1시 정도까지 독서실에 있다가 시험 기간일 때는 한 2시나 2시 반? 시험 보는 그 주에는 언제까지 있었는지 못 할 정도로 굉장히 그냥 거의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들어보면은 루틴은 사실 되게 비슷하다? 근데 이제 그 안에 내용을 얼마나 알짜배기 있게 채우느냐에 따라 다른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플래너를 또 전달을 받았거든요. 이거 어디서 못 구하는 거야, 진짜. 수시 정시 플래너를 전달을 받았는데 한번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시 플래너거든요? 이게 지금 공부한 시간인 거죠? 뭐가 되게 많아. 되게 알차다. 약간 어떤 과목을 어떤 느낌으로 중점적으로 공부하셨던 거예요? 저는 제가 수학을 잘 못해서 수학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노력했고 영어는 감만 잡는 정도로 하려서 하루에 그렇게 공부한 시간 많지 않았고 국어도 감 잡고 뭐 인강 듣고 하는 식으로 했고 과탐도 비슷하게 문제 많이 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수학 과탐에 좀 힘을 주는 스타일이었군요. 그럼 지금 색깔 치신 게 네. 과목별로 나눈 거예요? 네, 과목별로 나눠요. 그러네. 근데 진짜 이쁘게 잘하셨다. 아니 그리고 빈 시간이 없어요. 이게 좀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점심 먹는 시간도 살짝 이렇게 한 몇 시간 정도 있고 그거는 또 점심 먹다 보면은 살짝 뭐 코난 같은 거 좀 땡기고 싶고 뭔지 알죠? 그러면 이제 요만큼 비어있거든. 그거는 누나가 저만 그런 거예요? 오케이. 아니 이런 것도 되게 인상적인 멘트가 자기 전에 번역하고 주무시렴 꽉킹. 이게 뭐예요? 번역이 뭐예요? 뭐 수행평가 했던 것 같은데 꼭 해야 된다? 네, 꼭 해야 돼가지고 까먹지 않게 써놨던 거예요. 근데 뒤에 킹은 왜 붙인 건가요? 파이팅하자. 해야 된다. 네. 지금 계획표에 동그라미가 막 5개 있거든요. 한 계획에. 항공폰증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이 단원을 다 하신 거예요? 네. 와.
하루에 뭘 진짜 많이 한다. 근데 혹시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이 계획을 하루 일과 중에 어떤 시간에 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기 전이라든지. 보통은 아침에 공부 시작하기 전에 짰던 것 같아요. 어제 뭘 못했는지 반영을 해가지고. 몇 시에 짜는 거예요, 그럼 대체? 8시 반에 짜지 않았을까. 그러고 40분부터 또 아, 시작하는 시작. 와. 네, 저희가 이 수시 플래너를 보려고 하는데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뭔가 표시도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네, 확실히. 근데 이런 건 뭐예요? D376 이거는? 그거는 수능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써봤어요. 아, 그러니까 내신 기간 아닐 때는 수능 이걸로 쓴 거구나. 어. 네, 그럼 이제 내신 상황을 볼 아, 텐데. 이게 지금 내신인 거죠? D11, 12 이런 게? 와, 근데 내신도 장난 아니야. 우와, 근데 막 이런 거 뭐예요? 5회독, 6회독 그냥 5번째 해독하는. 이런 걸 많이 하셨어요? 회독 같은 걸? 저는 보통 한 10회독을 목표로 모든 과목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디데이별로 바뀌는 공부 포인트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시험 기간이 더 가까워질수록 암기 과목을 그쵸. 주로 많이 하려고 했고 시험 기간 별로 안 남았을 때는 문제를 많이 풀려고 했고 문제집도 해독을 했어요. 그냥 한 번 풀고 끝이 아니라? 네, 한 번 풀고 그 풀었을 때 헷갈리거나 틀렸던 문제 체크해놓고 그거를 뭐 5번, 6번씩 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약간 해독 장인이신 것 같은데. 그러네. 회독할 때 약간 본인만의 꿀팁 그런 거 있었어요? 저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교과서나 프린트 주신 거를 해독을 많이 하고 표시도 좀 다르게 했던 것 같아요. 할 때마다 어떨 땐 형광펜으로 하고 좀 눈에 띌 수 있게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로 지우면서 서술형 나올 것 같은 거는 조사 정도 남겨두고 아니면 키워드만 화이트로 이렇게 지우고 그거를 보면서 다 연상시킬 수 있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문제집들도 네. 문제집 한 번 틀리고 오답하고 덮는 게 아니라 헷갈렸던 거나 틀렸던 거 다 체크를 하고 내가 다 완전히 숙지됐다고 내가 느꼈을 때까지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보는 뭐 대여섯 번 정도 봤고 그리고 뭐 아이패드 같은 거나 노트 같은 거에다가 배경 지식이나 뭐 알았으면 좋겠는 것들 이렇게 다 꼼꼼하게 써놔가지고 그거 들고 다니면서 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번을 하는 동안 거의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신 거네요. 교과서만 10번 읽고 뭐 또 A4도 또 따로 몇 번 더 읽고 이런 식으로. 와, 근데 10번 읽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게 저도 약간 회독 공부법이었거든요, 내신 때. 근데 저는 많이 하면 4회독이었어요. 사실 이렇게 하면은 좋을 거라고는 다 알고 있지. 근데 하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한 8에서 9회독 지금 가면은 너무 질리잖아요. 본 거 또 보고. 근데 그때는 약간 그런 생각이 안 드셨나요? 그럴 때 A4로 좀 쓰거나 아니면 또 희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문장이 살짝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하면 또 그게 나오고 이런. 내가 아는 거에 네. 대한. 사실 그렇게 매일 공부하는 건 솔직히 힘들잖아요. 특히나 뭔가 힘들었던 것들 있어요? 그래도 공부는 제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거였는데 뭐 교육관계에 있어서라든지 네, 그런 것들도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 선생님들이나 주변 학부모들이 제 얘기를 하는 걸 가끔 들으면 그게 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지역에서는 의대를 갈 수 없다 못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제가 막 전에 듣고 막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그런 게 좀 정신적으로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증명하셨네요, 근데. 진짜. 그리고 또 일반고다 보니까 앞에 의대 가신 선배님들도 많이 없었을 뿐더러 그런 입시나 뭐 의학 관련된 최신 정보를 얻는 게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면 입시 정보 같은 건 어디서 얻으셨나요? 사이언스 온 이런 사이트 같은 거 들어가서 뭐 요즘 최신 경향은 어떻게 되는지 그냥 뉴스 사이트 들어가서도 과학에서 요즘 최신 이슈가 뭔지 파악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저희가 지금 이제 생기부를 받아봤는데요. 혹시 이 생기부에서 뭐 세특이나 진로 활동을 준비하면서 큰 그림을 그리신 게 있을까요? 저희 생기부 이렇게 점차적으로 세분화되려고 만드는 그쵸. 걸 노력했는데 일단 1학년 때는 생명과학에서 그냥 가장 기초적으로 그때 한창 코로나 유행해서 바이러스도 그쵸. 했었고 그런 다양한 주제를 건드려 봤던 것 같고 2학년 때부터는 좀 세부적으로 해서 신경과학에 관련돼서 많이 쓰려고 노력했고 3학년 때는 신경과학 중에서도 알츠하이머나 관련된 걸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내가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그 분야에 약간 관심이 생겼는데 2학년 때는 알츠하이머병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는지. 깊게 탐구를 해보면서 3학년 때는 알츠하이머병을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점점 세분화돼서 들어가는 거네요. 점점 이렇게 좁혀져 가다 보니까 아예 이런 과학적인 사실이 있구나를 넘어서서 이런 과학적 사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3학년 때는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확실히 뭔가 2학년보다 3학년이 더 발전된 게 있어요. 그치. 2학년은 그냥 보통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좀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해법 약간 이런 걸 적고 3학년 때는 거기에 약간 내 의견을 더 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년별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독서는 약간 어떤 걸로 하셨어요?
가셨어요? 독서는 과학적인 책도 많이 읽긴 했는데 고등학생 수준으로 완전 의학적인 책은 이해하기 좀 어려워서 인문학적인 그런 내용을 많이 읽으려고 했고 생명과학 관련된 책들 이런 것도 많이 넣었어요. 자율적 활동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셨던데 과학 프로젝트랑 중국어 진로 말하기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어떤 의도로 하게 되셨는지 아니면 막 추천할 만한 프로젝트 이런 것들 있으실까요? 과학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대 진학이니까 과학 관련된 대회 하나쯤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나왔던 거고 중국어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의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심이 있다는 걸 어필을 해보고 싶어서 그런 것도 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 많이 도전했어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막 리더십 능력이 좋다, 의사소통 능력도 좋다는 그런 뉘앙스의 글도 되게 많이 있던데 그런 것도 약간 기술 개발만을 위한 의사가 아니라 사람을 케어하는 의사로서의 그런 이미지를 좀 전달하려는 게 있으셨던 건가요? 의예과에 진학을 하면 뭐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사람을 대하는 의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을 위하고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인문학적으로 다양하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솔직히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잖아요. 맞아. 근데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있나요? 저는 살짝 뮤직 is my life나 이런 느낌이었어서 노래 듣는 거 되게 좋아해서 새벽에 집 갈 때 에어팟을 꽂고 막 귀가 터질 정도로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막 풀었던 것 같아요. 막. 그러면 혹시 음악 듣는 거 말고 뭐 연애나 남자친구 뭐 이런 걸로 혹시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갔었죠? 있진 않으셨나요? 갑자기 신나가지고. 고등학교 때 연애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언제부터 연애도 했어? 고2 때도 고3 때도 했던 것 같아요. 공부랑 연애를 병행하는 게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어떻게 병행하셨나요? 저는 연애를 한다고 해서 뭐 따로 어디 놀러 가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소소하게 학원 전에 같이 저녁 먹고 집 같이 가고 그런 것만 해서 공부 이외의 시간에만 만나서 공부 시간을 그렇게 지장을 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완전 풋풋한 학생의 데이트 같아. 전혀 공부에 지장이나 방해가 없었나요? 아예 없었다고 하면 또 거짓말일 수 있겠지만 최대한 없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따가 얘랑 만나야 되니까 오늘 할 거 지금 빨리 다 해보자. 이런 오히려 식으로. 속도가 빨라지네. 네. 아 이게 혹시 회독의 비법인가요? 뭐 살짝. 그러니까 연애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네, 할 거면. 그리고 오히려 저는 누가 있을 때 감시 받는 느낌이 들어서 그럴 때 공부가 더 잘 됐어서 같이 공부하면 좀 더 의식하고 더 많이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예 같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네, 종종 같이. 그럼 이제 대학에 입학하셨잖아요. 입학하고 나서 좀 좋은 점이 있나요? 일단은 네. 공부를 정말 안 해도 된다는 점이 너무 좋고 예과. 특히 예과니까 그렇죠. 제가 아는 의대생 우디라고 있는데 걔도 맨날 놀러 다니더라고요. 네, 정말 1학기 때 펜을 잡아본 게 한 5시간 될까 할 정도로 공부를 많이 안 한 것 같고 술도 많이 마시러 다니고 그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우디 영상을 보니까 이 의대라는 곳이 종합 예술인들이 모여있다. 음악하고 막 미술하고 다 한다 막 이랬는데 상황이 어떤가요 요즘? 정말 중구난방하고 혼란스러운데 다들 뭔가 하나씩 취미를 가지기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도전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 노는구나, 의대생들도.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의예과를 들어온 내가 과거에 고생하는 나를 보면서 해주고 싶은 말 있나요? 잘 될 거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후회 안 남도록 했으면 좋겠어. 와, 지금 알고 있죠? 후회 안 남기.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혹시 그 고대랑 연대 중에 하나 골라주실 수 있나요? 무조건 저희 둘 다. 고대 당연하지. 네, 언니도 고대 진짜 무슨 과예요? 중어중문이에요. 몇 학번이에요? 1학번이요. 진짜?